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는요, 광고 모델이 어떤 제품을 쓰면은 사람들이 그 취향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취향을 전파하고 유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유명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그 일반인들 중에서 정말 취향이 좋고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사업을 계획 중이신 그리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 혹시 우리 브랜드에 이것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케팅 그루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브랜드 펜을 만드는 궁극적인 법칙 스파이크의 저자이신 김병규 저자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마케팅 전공 김병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을 아주 특별하게 모셔왔는데 작가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마케팅 전공 교수로 있고요. 원래 이제 대학교 때는 심리학 전공,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심리학과 대학원을 갔다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논문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영학 마케팅 쪽으로 사실 전공을 좀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와튼 스쿨에서 마케팅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 USC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책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모셔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책 소개란에 보니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전략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브랜드에 관련된 작품을 많이 이제 좀 출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제 자신을 마케팅 교수라고 사실은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하고 이제 브랜딩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지도를 높이거나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활동 중심이라면, 브랜딩은 이제 활동 중심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마케팅 활동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키우고 이렇게 좀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만드는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브랜딩 쪽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요, 사실 마케팅은 이런 AM/PM 같은 이런 회사분들이 훨씬 잘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마케팅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저는 이제 브랜드 전략 쪽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구절들도 많고, 아무래도 최근에 저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이제 엄청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펜이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책을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은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타겟이 있다면? 네. 일단은 제가 브랜드 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사실은 이제 요즘에 사람들한테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선택지가 많더라도 그 중에서 좋은 물건, 좋지 않은 물건은 확실히 구분이 되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물건들이 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이제 이쁜 물건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빅 플랫폼들, 미국의 아마존 같은 애들이 또 너무 이제 힘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구매만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는 것까지 아마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이제 의사결정 전반적인 과정 이제 자체를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브랜드가 자기만의 펜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정말로 이제는 모든 브랜드는 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펜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제 자신이 브랜드 펜을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와, 그게 아니구나. 사실 브랜드 펜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따로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스파이크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브랜드 펜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요즘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도 많고 아웃소싱을 시작하시는 이제 젊은 대표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품은 가질 수는 엄청 다양한데 그래서 뭐가 좋아 하는 제품들이 아주 많고 그런 브랜드들이 아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이제 마케팅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브랜드의 특색이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들이 좀 더 마음이 가게 되면서 이 그 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셨네요. 네, 제가 이거를 진짜 달달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저희 쪽에서도 마케팅을 의뢰를 해주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까지 이제 브랜드에 펜이 없고 어떤 타겟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효율 내는 광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브랜드에 대한 이제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막 발굴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결국에는 브랜드에 녹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또 광고를 하기에는 절차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펜을 만드는 이런 브랜드를 조금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좀 퍼포먼스를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맞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엣지 있게 만들고 가치를 높인 다음에 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그럴 때 성과가 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브랜딩 쪽은 좀 소홀히 하고 일단 마케팅부터 해서 펜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책을 읽으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파이크 전략, 펜 브랜드나 뭐 가치 브랜드, 아니면 브랜드 에센스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뭐 그 스파이크, 펜 브랜드, 가치 브랜드, 그 다음에 브랜드 에센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펜 브랜드, 가치 브랜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봐요. 팬 브랜드가 있고 가치 브랜드가 있다라고 나누는데 팬 브랜드는 팬이 많은 브랜드.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책에서 등장하는 나이키 뭐 요런 인 것 같습니다. 자, 대학생들 상대로 어떤 브랜드의 팬이냐는 조사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애플 팬이 요즘에 압도적으로 많고요. 2등이 나이키가 나와요, 정확히. 이런 브랜드들이 팬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팬이 많은 브랜드가 있고 반면에 사실 매출 규모는 굉장히 많은데 팬이 없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가치 브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브랜드가 이제 뭐 가성비 브랜드나 나쁜 브랜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매출 규모도 크고 큰 이제 기업일 수 있는데 팬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가치 브랜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향점,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팬 브랜드가 되고 싶으냐, 가치 브랜드가 되고 싶으냐. 가치 브랜드가 지향점이 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회사가 굉장히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팬 브랜드가 됐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이익률이 높죠. 팬층이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또 출시가 되면 또 나왔어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익률 높고 그 다음에 위험 이제 그 신제품 출시했을 때 위험 이제 낮아지고 고객들이 자기 채널로 따라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라는 건 이 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게 어떤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브랜드 에센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브랜드가요 사실은 이게 무형의 그냥 이름이지만 어떤 브랜드들은요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뭔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정신이 있고 뭔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브랜드에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브랜드 에센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브랜드 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브랜드 에센스가 고객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센스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랜드 에센스라는 단어가 너무 감각적인 단어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요즘에 그 많이 얘기를 하는 고감도 브랜드 네네. 이런 브랜드들처럼 뭔가 브랜드만의 체온이 녹아있는 상징하고 있는 네. 뭐 가치라든지 네, 네, 가치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그런 네.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네. 잘 정리를 해주시네요. 아무래도 마케터이다 보니 네. 조금 더 이해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스파이크 전략 자체가 네, 네. 기존의 마케팅 방법이랑은 아주 다르잖아요. 완전 정반대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브랜드를 만드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타겟을 확실히 넓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게끔 해라. 네,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초점을 네. 맞추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파이크 전략은 뭐 어떻게 차이가 네, 네. 있는지 네. 그리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는지를 네. 좀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비자들을 뭐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우리가 일렬로 이렇게 줄 세우면요.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가운데가 볼록하게. 기존의 마케팅은요, 정확하게 평균점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우리가 뭐 고객 조사를 하건 설문 조사를 하건 FGD, FGI를 하건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도 결국은 평균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를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을 하죠. 왜 평균점에 맞춰지느냐? 그래야 당장 가장 많은 사람들의 취향이나 선호에 만족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를 만족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엣지를 가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스파이크 전략은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일렬로 이렇게 줄 세웠을 때 가장 앞단에 가장 좋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를 일단은 무시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크라는 말 자체가 뾰족한 반응을 말하거든요. 뭐 혈당 스파이크란 말도 있고 뇌과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이런 뾰족한 반응 패턴을 스파이크라고 부르거든요. 이 고객들 사이에서 소수의 선망성을 갖고 있는 1% 사이에서 스파이크를 만들면 나머지 고객들이 따라간다. 그게 사실 스파이크 전략의 핵심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유명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썼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든 가방은 뭘까? 저 사람이 든 액세서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브랜드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파이크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그 브랜드를 조금 앞서가는 그 1%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조금 무시를 하고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줄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밀고 나갈까? 이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꼭 그렇지가 않은 게요. 에어팟 있잖아요.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콩나물. 생김새가 유선 이어폰 줄 끊어 먹은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콩나물 뭐 이렇게 끝했냐. 근데 이제 그 1%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갑자기 가장 힙하고 쿨한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의 취향이나 선호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느냐? 사회 안에서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취향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로 계속 전파가 됩니다. 익숙해지게끔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선망성이라는 게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나도 좀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선망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소비라든가 취향을 되게 빠르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 1%의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족을 시키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취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좀 공감이 가는 게 네. 저희 한창 이제 나팔바지가 다시 유행으로 돌아왔을 때 네, 네. 저는 제발 나팔바지만 유행 안 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요? 그때 네. 당시에는 되게 그게 촌스러워 보이고 못나 보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입기 시작하고 나도 이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만큼 편한 게 없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부츠컷 팬츠를 또 입게 되는 이게 또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딱 스파이크 반응을 만들어줘야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게 일상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유행이 전파되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선망성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특정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선망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취향으로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그게 사회적으로 유행한 현상이 나타나요. 에어팟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나팔바지도 비슷하고 룰루레몬 레깅스도 마찬가지예요. 룰루레몬 레깅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민망하다, 불편하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되게 멋있는 여성들이 그걸 딱 입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힙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잘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취향은 절대로 고정돼 있질 않아요. 특정 사람들에게서 나머지에게로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들으셨죠? 대표님들? 아무래도 이 스파이크 반응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무시하고 이 브랜드를 밀어야 된다라는 이제 갈등 속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의 말을 듣고 그래도 밀고 나가면 이제 따라오는구나를 인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선망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혹시 주변에 이제 뭐 동료분이 갑자기 어떤 물건을 새로 샀어요. 근데 저건 뭐지? 갑자기 궁금해지고 몰래 찾아보고 주문하고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취향이 내게로 전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전파가 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에게 선망성을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취향이 전파되는 걸 보게 되면 사회 안에서 누가 선망성을 갖고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브랜드가 굉장히 엣지가 있고 독특한데 나만 좋아하고 선망성 집단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이 1%의 선망성 집단을 철저하게 만족을 시키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1%를 부러워하는 그 집단이 있다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또 떠오르고 있는 What's in my bag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또 보면서 저 사람 취향 괜찮다. 저 사람 쓰는 거 좀 예쁘다 해가지고 산 물건들도 꽤 있거든요. 그게 또 그 1%라는 선망성에 또 들어가는 거군요. 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광고 모델이 어떤 제품을 쓰면은 사람들이 그 취향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취향을 전파하고 유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유명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그 일반인들 중에서 정말 취향이 좋고 선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예인이 쓰는 PPL 브랜드 이런 것들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좀 닮고 싶은 뭐 멋진 언니들이 쓰는 그런 거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이렇게 스파이크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팬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아주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